2022년 촬영이 완료되었으나 이제 개봉을 앞두고 있는 영화 히든페이스의 시사회에 다녀왔습니다. 시사회는 보통 동반 1인입니다. 히든페이스는 같이 보실 분이라고 했는데 아무도 같이 가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보고 나니까 누구랑 같이 봤으면은 상당히 뻘쭘했겠다. 차라리 혼자 본 게 다행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대우 감독의 전작들을 살펴보자면은 음란서생, 방자전, 인간중독 이런 작품들을 만들어 오신 감독님이십니다. 제가 갔던 시사회가 가장 마지막에 진행된 시사회이거든요. 그 앞에 몇 번의 시사회가 더 있었는데 다녀오셨던 분들의 이제 후기글 같은 걸 읽어보면은 하나같이 배드신 수위가 상당히 높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개봉 전 작품이기 때문에 스포일러 없이 줄거리를 소개해드릴 건데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쉬우라고 이제 배우 이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공한 오케스트라 지휘자인 송승헌과 첼리스트인 조여정은 약혼한 사이입니다. 송승헌은 분식집 하는 부모님 밑에서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자라온 그런 사람인 것 같고, 이 첼리스트 조여정은 굉장히 부유한 집에서 자란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어느 날 조여정이 나는 아직 결혼할 준비가 안 됐나 봐 라는 그런 영상 편지만 남기고 사라져버립니다. 근데 평소에 이 조여정이 성격이 워낙 어디로 튈지 모르는 자기 맘대로 하는 그런 성격의 인물이라서 그 가족들 모두 다 에휴 쟤 또 저런다 저러다 말겠지 라는 생각으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당장 공연은 또 앞두고 있어가지고 첼로 자리를 비워둘 수는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조여정 대신에 그 첼로 자리에 들어오는 첼리스트가 바로 박지현 배우가 되겠습니다. 박지현 배우는 재벌집 막내 아들의 그 형수님으로 나오는 그 배우입니다. 송승헌이 박지현의 면접도 보고 둘 사이에 뭐 그냥 이런저런 일도 있은 후에 둘이서 우연찮게 술 한잔을 하게 되는데 갑자기 막 비가 내리게 되죠. 집에 가려고 차에 타서 대리기사를 기다리고 있다가 송승헌이 뒷자리에 타고 박지현이 앞자리에 탔습니다. 근데 박지현이 앞자리에서 비도 오고 한 잔 더 하고 싶은데 다른 술집들은 다 문 닫았겠죠? 미끼를 쓱 던집니다. 뒷자리에 있던 송승헌이 저희 집에서 한 잔 더 하실래요? 라고 얘기하는데 이 송승헌이 얘기했던 저희 집은 조여정과의 신혼집이에요. 그 신혼집에서 미리 같이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조여정이 나는 아직 결혼할 준비가 안 됐나 봐라고 하면서 사라졌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이제 송승헌 혼자 지내고 있는 집이겠죠.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 바로 집에서 둘이 와인 한 잔을 하고 있는 장면으로 넘어가게 되고 갑자기 키가를 시작을 하더니 이러시면 안 돼요 라고 하다가 막 이렇게 그 과정을 거쳐서 굉장히 격렬한 배드신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사라진 줄 알았던 조여정의 뜻밖의 사정이 공개가 되면서 이야기는 파국을 향해 달려가게 된다라는 그런 시놉시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은 단순 그냥 사랑과 전쟁류의 그런 영화인가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데 이 영화의 장르는 밀실 스릴러입니다. 아니 스릴러면 스릴러지 밀실 스릴러? 이거 무슨 얘기지? 근데 이거를 얘기를 해버리면은 스포일러가 돼가지고 영화를 보는 내내 조여정은 대체 어딜 간 거야? 이거를 되게 궁금해하면서 봐야 되는 그런 요소라서 제가 여기서 자세히는 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상당히 아쉬운 작품이었습니다. 일단 영화가 뭔가 모르게 되게 어색해요. 가장 큰 문제는 대사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사가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이 캐릭터성도 고려가 안 돼 있고 캐릭터성을 떠나서라도 누가 저런 말을 해 싶은 그런 대사들을 책에서 글로나 써 있을 법한 그런 대사들을 그냥 하더라고요. 일상적인 상황에서 나오는 그런 대사들도 자연스럽다기보다는 그냥 되게 어색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극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색하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사뿐만 아니라 이 인물들의 행동이나 이런 선택 같은 것들도 다 뭔가 좀 이상한데 조여정이 사라졌잖아요. 근데 이 송승헌과 조여정의 엄마, 그러니까 송승헌의 예비 장모는 생각보다 조여정을 찾는 것에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외국 가서 잘 놀고 있거나 호텔에서 룸서비스 시켜 먹고 있겠지라고 하면서 뭐 하루 이틀 정도는 별 신경을 안 쓸 수도 있는데 그런 것 치고는 너무 오랫동안 안 찾는 느낌? 카드 사용 내역이 없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걱정을 하기 시작하는데 진작에 했어야 될 경찰 신고를 그제서야 하고 신고만 해놓고 되게 태평성대요. 그냥 뭐 부모님이든 송승헌이든 경찰 신고를 했으면은 요즘 대한민국에 CCTV가 얼마나 많은데 CCTV만으로도 동선 체크가 되잖아요. 특정 장소에 들어갔는데 그 뒤로 거기서 나온 게 촬영이 되지 않았어. 그럼 거기 있는 거잖아. 동선 체크가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노력조차 안 한단 말이죠. 경찰들도 와서 한다는 행위가 그냥 집 한번 이렇게 둘러보고 가고 이게 끝이에요. 이게 뭐야?
너무 이상하잖아. 어색한 행동들은 영화의 결말 부분까지 이어지는데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이 결말에 가서 이 송승헌, 조여정, 박지연 이 세 인물이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선택을 하거든요. 그 셋은 정신 나간 애들이니까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그 주변 사람들은 최소한 그 장모나 뭐 어떤 이런 사건의 전말을 알고 있는 그런 주변 사람들의 행동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냥 그 캐릭터들이 사라집니다. 작품상에서. 안 나와요, 갑자기. 아니, 이 세상에 그 셋만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건이 전개되면서 주변 인물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마치 이 세상에는 그 셋만 있다는 듯이 그냥 그 주변 인물들이 후반에 가면 아예 안 나옵니다. 그냥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들처럼 그게 진행이 돼요. 존재감이 없어집니다. 아니, 저걸 어떻게 수습하려고 그러지? 영화를 보면서 계속 생각이 들었는데 그냥 수습을 안 하더라고요. 암튼 이렇게 됐음 하고 그냥 끝나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감독이 원작을 되게 재밌게 본 거예요. 야, 이거 결말 이렇게 되면 참 신선하겠다라고 그 결말만 딱 생각을 한 거예요. 그 결말만을 위해서 원작의 소재를 끌어다가 그냥 억지로 우겨넣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 극중에 뭐 상황, 인물들의 선택, 대사 어느 거 하나 자연스러운 게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의 장점을 찾아보라고 하면은 이 박지연 배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영화는 굉장히 호평을 했지만 이 박지연 배우만큼은 진짜 빛납니다. 박지연 배우 혼자서 거의 이 작품 전체를 멱살 잡고 하드캐리 한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제 분위기를 휘어잡더라고요. 야, 박지연 배우 혼자서 온몸을 던져가며 작품을 살리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다른 모든 것들이 박지연 배우의 살신성인을 못 따라가고 있는 그런 것 같아서 너무 아쉬웠던 것 같아요. 앞서서 언급했었던 배드신 수위 같은 경우는 배드신이 노출도 많고 길게 나오는 건 맞긴 해요. 맞긴 한데 단순히 그냥 야하고 막 되게 에로틱하게 그려지기도 하는데 근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박지연 배우가 사실은 굳이 그런 연기를 할 이유가 없거든요. 평소 이미지나 지금까지 커리어를 봤을 때. 근데 왜 그런 역할을 했을까를 보면은 배우들 인터뷰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꼭 필요한 그 배드신이었다. 꼭 필요한 노출이었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 얘기를 알겠더라고요. 자극을 위해서 넣은 장면이라기보다는 저렇게 찍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겠구나라는 게 좀 납득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초반부는 어색하고 후반부는 황당한 것에 대비해서 이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중반부는 그래도 꽤 볼만하거든요. 아니, 조여정은 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리고 이 인물들의 관계는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라는 거를 추리해 나가면서 보는 그 중반부는 그래도 꽤 볼만해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못 만들어서 화난다라는 느낌보다는 되게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반부에 펼쳐지는 스릴러 분위기를 초반과 후반에서도 잘 구현을 했다라면은 참 좋은 작품이 나올 수도 있었을 텐데 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굉장히 황당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이 영화의 결말의 호불호에 따라서 이 영화에 대한 평이 나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비록 저는 이 결말이 굉장히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그런 결말이었지만 이 영화를 보게 되실 다른 분들의 취향에는 부디 맞기를 바라겠습니다.